네,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행정부 내각 인선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할 줄 알았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뭐지? 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인선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외교안보 분야부터 시작해서 경제 분야까지 지금 중요한 포스들은 거의 다 발표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부처를 이끌고 갈 것인가, 대통령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첫 인선이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선을 통해서 사실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번 영상의 경제, 통상 관련 부분은 코트라 글로벌 마켓 리포트인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을 참고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기회를 발굴하고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서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트라 해외 경제 정보 드림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코트라 해외 경제 정보 드림 홍보와 콜라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참에 홍보를 좀 하자면 코트라의 129개 무역관 네트워크 현장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해외 시장 정보를 이 해외 경제 정보 드림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요 포스트에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대충 트럼프 행정부의 지향 방향 한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중국, 관세, 그리고 세제개혁 내지는 감세. 먼저 외교안보 분야부터 볼게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 의원. 정말 이 상원에서 중국 때리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죠. 사실 루비오 의원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꼬꼬마 루비오 이런 식으로 비하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가서는 선거 유세장에 가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함께 사용을 하고 연설을 하면서 히스패닉 표심을 이끌어내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죠. 그게 왜 가능했냐?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쿠바계 미국인이거든요. 2010년에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2014년에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연구원에 들렀습니다. 나중에 Q&A 시간에 제가 손들고 물어봤었거든요. 질문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렸는지 진짜야. 탁 손들고 미국의 히스패닉 유권자에 대한 질문을 내가 했잖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억하면 인터뷰를 어떻게 한번 루비오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또 특히 상원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규제하는 거의 모든 법안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냥 대중국 강경파 의원 하면 단번에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이 된 마이크 월츠. 이분 역시 대중국 강경파라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월츠는 명문 군인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무려 그린베렛 출신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작전을 여러 차례 수행도 했고요. 그래서 청동 성장만 무려 4개, 그러니까 상남자 중에 상남자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에 럼스펠드 국방장관 그리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플로리다 제6 선거구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드산티스 주지사의 지역구였어요. 근데 드산티스 주지사가 나는 이제 주지사 하련다 하고 이 지역구를 놔두고 자기는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 이 월츠 의원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린베렛 출신으로는 첫 하원 의원이죠. 월츠 의원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에는 정말 매파 중에 매파다라고 소문이 나 있죠. 미국 하원에서 중국 특위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한테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학계라든지 대학에 중국의 스파이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코트라 대선 결과 전망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을 감시하고 또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미국은 외교 보이콧을 했죠. 그러니까 사절단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월츠 의원은 당시에 그냥 다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정도로 매우 강경한 반중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인물이 있죠.
바로 국방장관 지명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솔직히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구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알려진 대로 폭스 뉴스 채널의 앵커이고요. 2017년 Fox and Friends Weekend 라는 채널에 이제 진행을 맡게 됐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하죠. 사실은 첫 임기 때에도 이 피트 헤그세스한테 직책을 좀 맡기려고 했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훈처 장관 이런 것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을 맡겼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에서는 이렇게 군인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에 제임스 매티스 장군을, 국가안보부 장관에는 HR 맥메스터 장군을 임명을 했었죠. 또 자기 비서실장에 존 켈리 장군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좀 안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분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했죠. 아마도 그런 이유로 국방부를 통제하고 또 군 장성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방과 관련된 결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또 최근에 군 내에서의 DEI라든지 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라고 먼저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 명 한국 언론에서 좀 흥미롭게 주목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알렉스 웡입니다. 알렉스 웡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북한하고 정상회담 관련돼서 논의를 할 때 대북 특별부대표를 지냈었고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실무진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또 열리는 것인가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의중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북미 협상 테이블에 알렉스 웡이 나가기는 했지만 알렉스 웡의 성향 자체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소위 서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악용을 해서 중국이 성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여행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대만에 있는 American Institute of Taiwan을 새롭게 개소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알렉스 웡이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 공식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루비오 의원에 맞먹는 강경파다라고 알려진 톰 커튼 의원의 외교안보 정책 고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대중국 강경 라인업에 상당히 어울리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부문 인선이 또 눈길을 끌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통상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많이 차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물론 현재의 자유무역 협상도 손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무장관 그리고 상무장관이 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여기서 사실 맨 처음 주목받았던 인물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죠. 라이트하이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USTR, 그러니까 무역대표부의 대표를 했었던 인물이고요. 정말 잘 알려진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자 그리고 관세론자입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도 개정을 해야 된다, 손봐야 된다 했었는데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2기 행정부에서는 라이트하이저가 보이질 않죠. 그리고 그 대신에 당시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이었었던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번에 USTR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어가 작년에 하원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대중국 강경 정책에 상당히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관해서 말은 요란하게 했는데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별거 없다라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과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한다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경제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죠. 가장 중요한 재무장관으로는 스콧 베센트가 지명됐습니다. 스콧 베센트는 어떤 인물이냐? 헤지펀드 키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하고 아주 오랫동안 일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조지 소로스였습니다. 사실 조지 소로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측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센트는 사실 2010년대 이후로는 꾸준히 공화당을 지지해왔고, 그리고 공화당 후보들,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건네기도 했던 인물이죠. 어쨌든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시장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딱히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를 조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매길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관세 정책이 누그러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본인은 관세보다도 미국의 국가 부채를 감축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전에 블룸버그라든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요. 미국이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전형적인 재정 보수의 향기가 난다. 특히 지난 트럼프 시절에 통과됐었던 세금 개혁안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율이라든지 표준공제, 자녀공제, 주 및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만료될 예정인데요. 이것을 계속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더 감세를 해주는 법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법인세는 일몰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당시에 35%였었던 법인세를 21%로 낮췄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재 21%인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라는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은다면 불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베센트는 아마도 이 일을 맡아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게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하워드 루트닉입니다. 하워드 루트닉은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이고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한간에서 루트닉을 두고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본인이 딕 체이니인 줄 안다. 사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딕 체니에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딕 체니가 그때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인물을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청거해보고 저 사람도 청거하는데 하나씩 꼭 흠결이 있는 사람들을 청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인물이 이렇게 없나 그러면은 내가 하죠 하면서 부통령 러닝메이트직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루트닉이 그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선과 관련된 과정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장관직에 여러 사람들을 천거를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마지막 끝은 나를 재무장관으로 삼는 것이 가장 그래도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루트닉을 밀었던 인물로는 정말 잘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루트닉하고 스콧 베센트하고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서는 둘이 경쟁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 이런 말을 남겼죠.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그냥 비즈니스 as usual과 같은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비즈니스 as usual을 하는 것은 미국을 파산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서 루트닉이 베센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조지 소로스와의 인연이 너무 깊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마가로 전향한 인물이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특히 관세에 관해서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센트가 설립한 회사의 수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걸 봤더니 별 볼 일이 없더라 라는 얘기였다고 하죠. 근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자가 발전을 하면은 살짝 거부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짜증이 났다라고 합니다. 베센트 같은 경우는 제이디 벤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신뢰하는 수지 와이즈, 그리고 레리 쿠들러 같은 인물들이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센트는 재무장관으로 지명됐고 그리고 루트닉은 상무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상무장관 높은 직책이죠. 그렇지만 재무장관과 비할 바는 아니죠. 한간에서는 루트닉은 베센트보다는 관세 부문에서 훨씬 공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라이트하이저나 그리어만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와 USTR 함께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세 가지 키워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 그리고 관세 장벽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결국의 마지막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내린다는 것이죠. 루트닉이나 베센트가 임명된 걸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장관으로 내세우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을 합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함께 지켜보시죠.